걸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계부터는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까요?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돼요. 그 한 단계만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차트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가지고 와서 보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국가들별로 비교하는 데이터들을 산정도에서 많이 찾고는 해요.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전 참 이 주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살률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에 있는 축과 세로 방향에 있는 축의 교차점에 점을 찍는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저도 마우스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눈이 어지럽거나 아니면 집중하기에 조금 어려운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면 일단 차트가 가지고 있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건 되게 차트를 보기에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시아 국가만 찍어서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를 찍으면 나머지 내용들이 보이게 되고 이 한 개의 국가만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한 국가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라는 게 인터랙티브한 요소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관심 있는 국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국가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인구수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차트는 선점도라기보다는 버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버블의 크기가 굉장히 좀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우리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을 때는 전체적인 국가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플레이 타임 랩스라는 것도 꽤 볼만 하거든요. 각 연도별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위치가 조금씩 변동되거나 라는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또 봤던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로 보시면 각 국가들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차트 이미지에서는 사실 좀 보기 어려운 형태죠. 그래서 각 연도별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성 사망률이 점차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루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다루고 있는 시기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됐는데를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보려면 차라리 내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네, PNG로 한번 받아볼게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열어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차트를 포함해서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제목인데,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요소들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제목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차트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트와 함께 붙어 있는 제목들도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차트의 제목이 될 만한 가장 단순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은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데이터의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차트 내용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이렇게 타이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보통 배치하는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꼭 추가하는 식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서브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다가 좀 넣기도 해요. 이 차트를 제작한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넣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차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10만 명 중에 저살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여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입력을 하긴 하는데 의견을 많이 넣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설명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차트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차트에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넓게 보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메일이랑 피메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여성의 사망률이 되겠고요. 자, 여성의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값이 0이고요. 그 다음 값이 12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피메일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사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피메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실제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도 이렇게 메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차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여기 정도라고 치고 여기 정도 교차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교차점이 마주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성의 자살률이 미국보다 더 많은 거고요. 이 선보다 위쪽으로 가면은 남성의 자살률이 이 국가보다 더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한 가지 국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국가랑 나머지 국가들을 비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국가를 기점으로 해서 가로 방향이랑 세로 방향에 어떤 다른 국가들이 놓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느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리는 사람 입장도 있겠지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점이 뭉쳐져 있는 구간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느냐, 요걸 좀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외로 두고요. 점들이 어느 구간에 모여 있느냐, 시작 부분부터 여기 끝까지 좀 펼쳐져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는 지금 약간 파란색 점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여 있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두고 이런 구간에 유럽 국가들은 몰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국가들이 몰려 있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그 대륙별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지금 어떤 데이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대륙 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기준이 이런 대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블 차트를 포함한 이런 산점도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구간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면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가장 튀는 구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데이터 보시면 각자 기준에서 빠져나와 있는 구간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이네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아, 말레이시아였구나. 말레이시아네요. 하필 또 같은 아시아계 국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과 극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극과 극의 달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산정도나 버블 차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 많은 질문거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에서 한국의 데이터가 너무 몰려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좀 난감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Y축에 완전히 몰려 있는 이런 점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성의 자살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남성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성 자살률은 꽤 높은 편인데 남성 자살률이 바닥에 그 해당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대로 차트들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내가 이 차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데이터 문해력에 가까이 다가온 거냐? 이 정도로만 파고드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차트를 그려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축하드립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건데 이 차트에서 뭔가 궁금한 점이 하나 정도는 더 생겨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여기에서 뭘 먼저 봤냐면, 이 차트 왜 직사각형이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직사각형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느냐? 요거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여기가 더 긴 거예요. 여기 더 길고, 근데 여기가 더, 남성이 더 짧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수치는 30이고요. 여성의 자살률 수치가 지금 최고가 12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명당의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차트의 축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도 남성 쪽이 조금 더 그러면 범위가 좀 더 짧게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짧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건 여기는 축 단위가 지금 단순하게 말해서 2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축 단위가 지금 5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조금 뛰어 올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뛰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남성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값을 조정하는 거겠지만 나는 그냥 대놓고 이걸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계부터는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까요?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돼요. 그 한 단계만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차트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원본에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예전 연도에서 지금 연도까지를 한 번에 보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 자체는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거는 제가 미리 좀 잡아놓은 건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차트로 그릴 수 있느냐? 일단은 인구수는 안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GDP를 가지고 오면 좀 더 이제 인사이트풀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우선 저희는 산점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목적이다를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저희 어차피 차트에서는 데이터 범위 지정을 하고 나서 필요한 내용에 산점도 한번 볼게요. 분산형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그냥 바로 찍읍시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기준에 맞춰서 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Y축값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만약에 요거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는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데이터 선택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편집해서
자, 그러면 가로값이 이제 남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값이 여성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 보셨던 차트랑 똑같이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값을 여성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로값을 남성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차트 한번 바뀌게 되고 아마 최고값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축을 그냥 같은 값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아마 최고값이 지금 40.65까지가 나오네. 그러면 가로 45, 세로 45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대값은 45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차트가 아마 이제 가시성 때문에 축값을 좀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대로 이제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꼭 이렇게 산정도 형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기를 한 번씩은 키워보거든요. 그리고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좀 올려봐요. 네, 투명도 좀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들의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치면 오른쪽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차트의 레이블 옵션에서 셀값 이용해가지고요. 국가를 그냥 쫙 긁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은 빼고요. 자, 그러면 겹쳐져 있는 내용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국가들은 축을 하나 더 잡아서 따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쪼개서 들어가고 쪼개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들어가 주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장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트에다가 자체적으로 선을 그리는 방식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이거를 하나 더 잡습니다. 이 차트에다가 추가하는 거거든요.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고요. 제가 차트 디자인을 요즘에 웬만하면 엑셀로 처리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추가로 해가지고 이름은 기준선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계열 X 값은 기준선 1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열 Y 값은 기준선 2번으로 넣어봅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확인. 점이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되시죠? 저는 점으로 넣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혼합해서 여성과 남성의 원래 자살률은 기본적으로 분산형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 두 번째는 꺾은 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데이터 시각화하는 작업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어 하는 편인데,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선은 어떤 거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이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에요. 이게 조금 더 눈에 띄려면 얘네 두 개의 너비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났겠죠. 그래서 선 위쪽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간의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보시느냐면
여성 자살률이요. 남성 자살률보다 높은 구간이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 안쪽, 그러니까 왼쪽 위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그래서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 산정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 각자 두 개의 축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어느 쪽이 더 작냐 이 구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보통은 아까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뭔가 건드릴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거든요. 데이터들 자체가 공공데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풀어내보고 싶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파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그 차트 위에다가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과정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일정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차트를 그려보면서 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차트를 만들어 본 이유도 있어요. 해당되는 제목을 딱 봤을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건들인가? 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특정 그룹이 더 힘들다, 아니다, 다른 그룹이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재 데이터가 어떤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가시적으로는 축값을 조정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한눈에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공데이터 사이트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뭐 예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눌러볼 수 있네? 이런 국가들을 구분할 수 있네?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뭔가 내가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더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그려보시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펜을 샀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드로잉 패드를 샀는데 제가 마우스로만 보여드리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식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좀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한 선이나 깔끔한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설정이나 알림 버튼 눌러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